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직강으로도 많이 나와주셔서 제가 더욱더 힘이 되고, 여러분도 또 같이 공부하니까 서로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인강으로 수강하신 선생님들도, 우리가 1, 2월 이제 이어서 3, 4월 이렇게 수강하신 선생님들은 벌써 3개월 우리가 같이 인연을 맺고 있는데, 그냥 끝까지, 같이 해서, 여러분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서, 기본 원서, 반으로 두 번째 이제 시간이 되겠는데, 요 책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책이 워낙 이제 두꺼워가지고, 스프링처를 했어요. 그래야 이제, 강의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자, 강의 계획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Syntax and Argumentation이고, 지금 5판까지 나와 있는데, 수업 자체는 4판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5판에는 answer key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엑서사이즈 부분을 매번 수업할 때마다, 왜, 틀려요? 자료가? 아니에요? 끊겼다. 혹시 잘못된 자료를 갖고 계신 줄 알고, 그래서 엑서사이즈 부분은 우리가 매 수업 때마다 하지 않고요. 8주차에 임용과 관련 있는 부분들을 풀어볼 거고, 5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관련된 부분들은 풀어봐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도 앤서키를 중요한 부분들은 같이 다 적용을 나중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의 진도표가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 이렇게 예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워낙 이제 글씨도 작고 내용도 많아요. 그리고 물론 혼자 천천히 읽어가면서 내용 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워낙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또 1년 과정을 우리가 좀 빠듯하게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책 혼자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시간 세이브를 시켜드릴 뿐만 아니라 임용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뭔지, 그리고 여기는 정말 또 좋은 데이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물론 내용 자체가 우리가 좀 익숙한 것도 있지만 아주 낯선 것들도 있고, 용어도 우리가 5시간에 하는, 오메가 코스에서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머 특포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의 용어하고도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일이 다 이거는 뭐 이거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책에서 적어도 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뭐 그 정도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면 될 것 같고, 임용과 관련해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주차에는 원래 이제 챕터 5까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챕터 4로 지금 되어 있죠. 근데 아마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가능하면 챕터 5까지도, 좀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파트 2로 넘어가면서 좀 더 본격적인 그런 신텍스 이론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가변적일 수 있어서 혹시 못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이렇게 챕터 5는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가능하면 이제 인트로덕션을 뭐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들만 잠깐 보고 챕터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요, 인트로덕션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특히 우리 임용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러나 한 문단 정도, 적어도 몇 줄 정도는 읽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핵심적으로 앞에서 조금 이제 얘기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우리 편하게 한번 일단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ong with sleeping, eating, and drinking, and talking. 우리가 늘 하는 행위들이죠. 그죠? 이것은 one of the most common of human activities. 왜 근데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 것처럼, 모두, 우리 language use, 언어 사용도 늘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Hardly a day goes by when we don't talk.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하루가 거의 지나가기가 힘들다. 늘 말을 하고 산다, 이런 얘기죠. 혹시 하루 중에 남에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는 말을 해요? 자신에게는 말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등등. 자, 아무튼 마음으로 말을 하든 독백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when we speak, 우리가 말을 할 때 we utter. 자, 이 utter라는 것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 utter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형론에서는 이 linguistic unit가 utterance라고 하는 거죠. 그죠? syntax, 스쿨그램에서의 그 linguistic unit는 뭐예요? 기본 유니트는, 베이스 유니트는 sentence죠. 자, we utter a stream of sounds. 자, 여기 보니까 sounds란 말이 있고 and a certain meaning. 자, 밑줄 그어보세요. 제가 요것 때문에 요걸 읽은 거예요. sounds and meaning. 자, speech, language. 뭐 같은 말이겠죠. 그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누면 sounds하고 뭐다? meaning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교재 챕터 1에서 챕터 5까지 핵심 주제가 뭐냐면 두 개의 핵심 주제가 바로 뭐죠? 사운드 앤 미닝이에요? 여기 사운드 앤 미닝 그 챕터에 사운드 앤 미닝은 없어. 우리 챕터 5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그 강의 계획에 보면은 챕터 5에 보면은 function form interface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사운드는요 결국은 이게 폼이 되는 거예요. forms가 되고 meaning이 펑션이 되는 거예요. 뭐 1대1 대응이라기보다는 여기서부터 파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챕터 1에서 챕터 5 사실은 뭐 나머지 부분들도 다 이제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소리 형태라는 게 있고 소리 형태의 그러한 그 미닝풀한 거죠. 말 그대로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에 담기는 그런 그 시멘틱 프로퍼티를 우리가 이제 미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만족돼야 우리는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는 우리가 이 폼이라고 하는 부분과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챕터 2에서 이 펑션을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게 추상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미 우리가 제가 포놀로지, 포네릭스, 그런 또 세멘틱스에서 이미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사운드하고 미닝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즉 의미가 있는 특정한 의미가 있는 소리를 우리는 발화를 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 which 그런데 our interlocutors 그런데 그 소리를 의미가 담긴 그 소리를 interlocutors 가끔 이제 스피커와 listener 또는 hearer 이런 것들을 묶어서 interlocutors 이렇게 하는 거죠. 대화 참여자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can process 그 언어를 처리하고 그 언어를 우리는 뭐 한다? 여기서 언어라기보다는 그 소리죠. 소리. 그죠? 의미가 담긴 소리를 처리하고 그것을 이해한다. 이게 이제 의사소통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provide, 여기는 이제 뭐 만약 그렇다면 이런 얘기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서로 다른 언어면 process나 understand가 불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process, understand 과정을 사실은 우리가 syntax라고 하는 그런 언어학의 한 그런 그 분야에서 process하고 understand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어디로 연결시켜야 돼요? 임용시험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공 영어 시험에 영어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우리 입장이고 이 책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자, 그래서 naturally 그 language also exists in written form. 그렇죠.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또한 spoken form도 있지만 이 소리 형태가 written form이 있고 이제 spoken form이 있고 이제 written form으로 이렇게 우리는 written form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syntax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문법이나 신텍스는 전부 다 문장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it then consists of a string of letters. 아이고, 죄송해요. 잠깐만요. 제가 2시 15분에 무슨 알람을 예전에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울렸어요. 죄송해요. 자, 우리 삶이 이렇게 가끔 돌발적일 수 있습니다. 자, 잊어먹었잖아요. 거기네.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exists in written form으로도 존재한다. 우리는 written form을 다룹니다. spoken form을 다루는 게 이제 phonology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pragmatics고, 문맥 속에서. 자, consists of string of letters which form word.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철자하고, 그런 소리의 관계를, applied English phonology에서는 그래핌하고 그 포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또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이제는 내가 전공 지식을 그냥 공부할 때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활 속에서 또는 이제 이런 글을 읽을 때 적용을 해보는 거야. 자꾸 적용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계속 거기 끊임없이 1년 동안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끊임없이 임용시험을 잘 보기 위하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 코스의 우리의 저는 강의 목표고 여러분은 이제 공부의 목표, 학습의 목표가 될 텐데 반드시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반드시 합격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센텐스가 단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자세히 이제 공부할 거예요. Why is the study of language worthwhile? 그러면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죠. 왜 소중하냐? 왜 그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the capacity for using language uniquely human. 오직 인간적인 거다. 즉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능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 만약에 if we know how language works, we get to know something about ourselves. 여기까지 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자, 우리는 단순히 언어만을 연구하는 게 언어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언어학은 더 큰 범위로 보면 철학이죠. 학문이죠. 그렇다면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we get to know something about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이거에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에서 라드포드도 촘스키의 말을 인용해서 뭐라 그러죠? 촘스키가 한 말이 language is a mirror of mind. 즉 휴먼 마인드겠죠. 인간 정신의 바로 그 거울이 랭귀지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라는 게 뭐냐를 궁극적으로 연구하고 싶었는데 그 대상이 언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는 우리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그래서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nguage Faculty라는 용어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 자신을 알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자, 이 교재의 목적은 우리는 임용시험을 그 중에서도 영어학 중에서도 신텍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잠깐 머리 식히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조금 이제 워밍업 하기 위해서. 자, 넘겨보세요. 4쪽에 보면은 1, 2, 3번. 자, 신텍스에서 또 스쿨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전부 다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를 제대로 그거에 대한 그런 그 개념적으로 용어로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그 디렉션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써내는 건데요. 저기는 1, 2, 3번은 자, 혹시 이 책을 읽은 분들은 알겠지만 읽지 않았다면 1, 2, 3번이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언어에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번은 그래마티컬한 거고 2번, 3번은 언그래마티컬하다고 지금 아스테리스크에 대한, 이건 이제 신텍스에서는 항상 요거를 씁니다. 그죠? 물론 이제 포놀로지에서도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쓰고, 어쨌든 영어학 전반에 걸쳐서 다 이걸 쓰는데 가장 유용하게 쓰는 데가 바로 이 신텍스하고 이제 스쿨 그래머거든요. 근데 저는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포놀로지에서는 가능한 경우하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 물론 저도 이렇게 가끔씩 여기서도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NB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노트란 뜻이에요. 영어로 고치면은. 그래서 노토 베이니, 이게 라틴어인 것 같아요. 노토 베이니라고 해서 주의하라 이런 얘기인데, 혹시 이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시험에서 항상 요거를 표시해 주죠. 여기 아스터리스크는 indicates ungrammaticality, 뭐 이렇게 unacceptability, 뭐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it's not possible structural English 이렇게 좀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구조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아스터리스크로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이거는 grammatical, 여기 not grammatical, 뭐 not acceptable, not well formed,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패러프레이즈 할 수가 있겠고. 자, 1, 2, 3번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이탈릭지로 위에 오더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템포럴 오더라고 그래요. 이거는 말하는 순서대로 이걸 정렬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다는 거지. 이게 아무렇게나 배열한다고 언어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문장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리니어 오더가 분명하게 아주 컨스트레인트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우측에 보면은, 2번, 3번처럼, 랜덤하게 막 이 순서를 바꾸면 언그래마티컬 하지만, 그 6번 데이터처럼 이것도 이제 순서를 바꿨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는 alternative order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안적 그러한 그 순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텍스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위치를 바꾸는 거, movement. 그래서 이 언어에는 이동 현상이라고 있다. 그 이동 현상을 밝히려고 많은 그러한 그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이동은 constituent 단위로 이동한다. 또 이동하면 우리가 substitution도 우리가 또 같이 기억이 나죠. 그죠? 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거기 보면은 이렇게 구성소라고 그래. 이런 걸 하나하나. 예, 구성소가 나름대로 그룹핑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the president는 해서 specific function을 가지고 있다. 여기 function이란 말 처음 나옵니다. 이렇게 function,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역할을 한다는 거야. 즉 폼이 있으면, 얘네들은 폼이잖아. 폼이 있으면 무슨 역할을 한다? 기능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능, 문법적 기능, grammatical function을 하나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은, 자, 뭐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문법적 기능.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우리가 오형식에서 이걸 이제 구성 요소라고 하잖아요. 문장의 구성 요소. 근데 그 구성 요소들이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역할이란 말 여기다 하잖아. 그래서 이 function이란 말은 roles란 말로, 이렇게 롤이란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역할. 요거는 품사도 동사지만 이 역할을 할 때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동사를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합니다. predicator라고. 그리고 요거는 목적어 역할. 여기는 보어 역할. 요거는 수식어 역할. 그죠? 그리고 아마 1, 2월에서 통사론을 다른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셨던, 아니면 종합반에서 공부하셨던 컴플리먼트 애정트를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 컴플리먼트 애정트도 펑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펑션. 기능을 얘기하는 거다. 컴플리먼트. 써볼게, 일단. 애정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펑션을 얘기한다. 일단은 조금 던져 놓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거고. 자,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7쪽에 가운데 보면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Syntax and Argumentation 이잖아요. 그 Argumentation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Syntactic Argumentation 있죠? 그거 들어가 있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Giving motivated reason for adopting certain structures and rejecting others. 보세요. 아까 보니까 그 앞에 1번 데이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스트럭처지만 2번, 3번 데이터는 2번, 3번 문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그러한 동기가 될 만한 그런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뭐다? Syntactic Argumentation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장의 grammaticality를 밝히는 것이 argumentation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는 뭐 theory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게 argumentation이다.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2의 function. 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constituent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근데 그 constituen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할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있지만, 폼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야? 소위 말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품사예요, 품사. 근데 그것을 좀 그냥 전통법에서 품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들쑥날쑥해. 의미로 구분할 때도 있고, 또는 그 분포로 구분할 때도 있고, 기능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세 가지 그 구분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폼을 여기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렉시칼 카테고리하고 프레이즐 카테고리를 우리가 구분하는 거야.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명사 또는 명사구, 동사, 동사구, 효용사, 효용사구, 전치사, 전치사구, 그죠? 그 다음에 했고, 부사, 저는 이렇게 씁니다. 부사, 부사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태예요. 그리고 word도 형태고, phrase도 형태고, clause도 형태예요. 이제 근데 clause는 어떤 clause도 있어요. that clause도 있고, WH clause도 있고, whether로 시작하는 clause도 있고, 그죠? what으로 시작하는 clause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명사절, 대절, 뭐 그다음에 의문사절, 그다음에 whether절, 뭐 what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구에는 또 뭐가 있어요? 동명사구, 효용사구, 동명사구, 현재분사구, 과거분사구, 분사구가 있고, 근데 분사구문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다 형태인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걔네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하나의 형태로 갖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역할이 어때요? 펑션이 다르죠.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효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폼과 펑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우리 5장에서 아주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에서 배웠던 거, 중고등학교 문법을 여러분이 가르쳤을 때와는 사뭇 다른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이 통사론에 우리가 맞춰가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임용 시험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풀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재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2.1에 subject and predicate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왜 펑션에서 subject하고 predicate이라고 하는 이 predicate는요, 쉽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가로 여기 써놓으세요. VP예요, VP. 동사구.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아주 모르는 건 아닐 테고,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하고 동사분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문법을 보면 여기가 주부고 여기가 술부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말이 이 주부라는 게 여기서는 서브젝트를 얘기하는 거고, 프레디컷이 이 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능적인 구분인 거예요. 기능적인 구분을 이렇게 하나는 서브젝트, 하나는 프레디컷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MP하고 VP다. 그래서 이 VP를 프레디컷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기능적으로.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런 말은, 요런 거는 형태잖아. 근데 여기를 우리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서브젝트, 프레디컷 하면 요거는 펑션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펑션을 먼저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펑션에 우리가 이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 1번, 2번 데이터를 3번, 4번처럼 이렇게 뭔가 그 그룹핑을 이제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컨스티언트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고, 그 다양한 그런 그 컨스티언트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컨스티언트들이 다양한 롤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4번 데이터 밑에 잠깐 읽어볼게요. As we have already seen, these sentences contain exactly the same word. 자, 어쨌든 이게 다 같은 단어들로 되어 있죠. 다만 이제 어순이 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었잖아요. But differ quite radically in meaning. 자, 그런데 이 워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그게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지. This meaning difference comes about a result of the different rules. 자, 밑줄 그어보세요. 롤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즉 주어 자리에서의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의 롤과 여기 있죠. 요 자리에서의 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V하고 여기는 MP가 이렇게 나오는, 소위 말하면 얘네들은 삼형식 문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고 얘는 목적어다. 그래서 이 롤에 따라서 같은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는 그냥 동사 앞으로 폼은 동사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펑션은 predicator 여기 있는 대로 하면은 수로라고 할게요. 이 수로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요거는 뭐예요? 대상의 그런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그 형태들을 이제 또 그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different roles의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layed by the various constituents.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뒤에서 다 설명하겠지만 결국은 이 자리에는 명사, NP만 오는 건 아니죠. 그죠?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으로 얘기하면 형태적으로는 명사의 형태만 오는 게 아니라 NP만 오는 게 아니라 to infinitive도 올 수 있고 gerund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치사구도 올 수 있고 형용사구도 올 수 있고 때써서 아주 특이하게 다른 그런 종류들이 올 수가 있어요. 다양한 그래서 various 그런 이 다양한 constituent에 의해서 다양한 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 보니까 in 3 and 4 distinct entities 그렇죠. 서로 여기 entity라는 거는 thing, 그 object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대상물을 얘기하는 거죠. referent. 우리가 이제 의미론으로 얘기하면 referent가 되는 거고, 지시체가 되는 거고, 서로 다른 그런 entity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the cat, the rat 이런 게 다 entity죠.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respectively carry out the action denoted by or devour에 의해서 어떤 그 행위를 얘네들이 수행한다. 그걸 우리는 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쭉 보니까 we call the words that denotes action 행위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verb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subject of sentence, subject, function 이란 말이 나오죠? the function, subject of sentence. 그러면 이제 subject하고 function은 잘 연결이 되죠, 이제.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performed action을 수행하는데 denoted by the verb, 동사에 의해서 액션이 수행이 되는데 그 후에 해당하는 부분, 누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 agent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나중에 세타롤 그에서 우리 이제 공부를 합니다. agent, 그다음에 theme, patient, instrument, experience, 등등, locative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의미라는 건 단어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개별적인 의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의미들을 이렇게 큰 부류로 이렇게 나누면 이 주어 자리에 다양한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에이전트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에서도 이러한 룰이 다 있는데 이것들을 다 묶어서 그룹핑을 하면 한 10가지 내외 정도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기출에서는 4가지로 묶어서 그 중에 이제 하나, 2개 골라 쓰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그쪽에 가면은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에 보면 referent란 말도 나오죠. 이게 entity가 여기서는 referent 이렇게 이제 또 같은 의미를 쓰는 것이고 이 동사를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동사를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we will use the term predicate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술부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predicate을 그냥 수로로 보통 또 일반적으로 써요. 근데 여기서는 VP 전체, 즉 주어, subject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predicate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를 predicator라고 이제 씁니다. 뒤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자, 계속 거기 predicate이라는 건 뭐냐? the notion. 자, 여기도 보니까 notion이라는 말은 function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function, role, notion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form, function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둘을 뽑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predicate이라고 하는 개념은 is therefore a second type of grammatical function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first type은 뭐예요? subject지. 그 다음에 얘가 predicat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펑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엑서사이즈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바로바로 이제 풀어볼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다는 아니더라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펑션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좀 그렇잖아요. 문장을, 롤을 딱 둘로 딱 나누면, 둘로 이렇게 나누면,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그 문장에 대해서 폼과 펑션을 다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아무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순간 들은 그 아이디어인데 뒤쪽을 한번 보세요. 챕터 5 71조 잠깐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폼과 펑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이제 감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죠? 감이 좀 잡혔을 텐데, 눈으로 한번 보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폼과 펑션의 그런 관계를 아주 쉽게 5.1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5번째 줄이면 연필이라는 게 있다. 연필은 눈에 보이는 폼이죠. 형태죠. 근데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다양한 역할을 하죠? 그게 만약에 이제 작가에게 쓰였을 때는 라이팅의 그런 펑션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화가일 때는 드로잉의 그런, 그죠? 디자이너일 때는, 아키텍트, 설계자일 때는 디자이닝 하는데, 이런 다양한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각자 수행하는 기능들이 다 틀리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나 우리가 잘 쓰는지 모르겠어.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써야 되는데 스마트하게 못 쓴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어떤 폼이 있으면요, 이 폼이 있으면 폼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72쪽에 트랜스포테이션, 우리가 교통수단, 그러니까 뭔가를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형태를 사용할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들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그럼 폼과 펑션의 관계라는 것은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one-to-one relation이. 그렇죠? 자, 그러면 5.1을 보세요. Realizations of subject.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서브젝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능 수행이란 얘기죠. 여기는 서브젝트의 기능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쓸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장의 맨 앞에 오는 요소를 우리가 그냥 쉽게 이 주어라고 이렇게 이제 오형식에서 소위 말하는 주어잖아요. 동사 앞에 오는 거. 주어, 동사 이렇게 왔을 때 이 주어의 역할을 하는 forms, 뭐가 있을까?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주어 역할을 하는 형태들은 뭐가 있겠냐? 가장 전형적으로 먼저 나오는 게 MPs, 그쵸? 명사구가 주어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3쪽에 보면은 PPs, 그쵸? 전치사구도 주어 역할을 한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전치사가 무슨 주어 역할을 해요. 자,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 왜냐하면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아기먼트라 그래. 그죠? 아기먼트 스트럭처에서. 이게 이제 자리인데, 여기에, 이 위치에 어떤 폼으로 오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MP의 형태로 올 거냐, 그 위치에, 그 다음에 PP 형태로 올 거냐. 그러니까 형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돼. 이걸 계속 중고등학교 문법에서, 아니, 주어가 PP에 온단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PP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지는 거야. 빨리 그거를 이제 버리고, 이 주어 역할을 하는 형태들이 뭔가를 지금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주어라고 또 하는구나. 이렇게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5번, 6번, 7번, 8번이 다 저기 보니까 was, is, would, 그 다음에 suit라는 동사 앞에 위치했죠? 그쵸? 앞에 위치하고 그 형태를 봤더니 다 뭐로 돼 있어? under, outside, after, between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얘네들이 구를 형성해서 전치사 구잖아. 그죠? 전치사 구인데 형태가 전치사 구지만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 또
주어의 역할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어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주어와 폼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주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펑션이 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야. 일단은 이 관계만 지금 보는 거야. 이렇게 봐야 돼, 이 책을. 그래야 쉽게 읽힙니다. 근데 사실은 의미적 주어는 어디 있어요? was 다음에 safe, bad place, 그죠? a good time. 이게 이제, 근데 거기 8번 같은 경우는 따로 주어가 있지 않고 얘가 주어긴 주어네. 우리가 between 11 and midnight 이거죠? 이게 이제 전치사구로 되어 있지만 11시와 자정 사이가 suits him. 그에게는 아주 편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그래도 해석이 이렇게 되네.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under the stairs. 근데 이것도 맞춰보면 또 되는 것 같아요. 계단 아래가 안전한 장소다. 되잖아요. 그죠? 아래 가. 이렇게 되잖아. 우리말로 하면 은는이가가 붙으면 주로 주어라고 하잖아.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그래서, PP가 올 수 있구나. 자, 근데 모두 올 수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finite clause라 그래가지고, 대절도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의문사절이 올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주어 자리에는 다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온다? 그냥 편의상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게 온다. 이런 얘기. 그럼 그건 잘못된 거야, 사실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게 온다면 명사가 뭐예요, 그러면은? 펑션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용어를 쓰면서도 그냥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 근데 통사론에서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빨리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non-final clause가 올 수도 있죠.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거 넘겨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 다 15, 16, 17, 18번이 전부 다 투정사잖아요. 이게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의 역할을 한다. 주어의 기능을 한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자세한 얘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요거는 뒤쪽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5.3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프레디컷이 있고 프레디케이터의 실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기능이니까 그 자리에 어떤 형태들이 올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봤더니 프레디컷 안에는 뭐가 있어요? 프레디케이터라고 하면 동사가 있고 수로가 있고 그 나머지 뒤쪽 부분 있잖아요. 그 뒤쪽 부분에 나타난 역할들이 5.4의 다이렉트 오브젝트죠. 그죠? 넘겨보면은 또 인다이렉트 오브젝트 나오겠죠. 다이렉트 오브젝트 많이 설명합니다. 쭉,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8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치에 또 뭐가 올 수도 있냐면, 뭐, bare infinitive도 오고, 그죠? 뭐 등등등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게 뭐야?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폼과 펑션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미리 잠깐 본 거예요. 오케이. 좀 다시 앞으로 와서. 그래서 이 앞쪽은요, 사실은 여기 챕터 5가 가장 명쾌하게 그 폼과 펑션에 대해서 잘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읽다 보면 정신없어요, 이게 사실은. 왜냐면 앞에는 거의 보면은 품사에 대한 8개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9개, 디터민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좀 소위 말하면은 신텍스틱 이론에서 다루지 않는 스쿨 그래머의 그런 측면까지 다 설명을 해가지고 좀 생소하고 낯선 아주 그런 용어들도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그게 뭐 임용시험에 기입형으로 나오는 문제는 아니야. 그냥 읽어가면서 이 학자는 이런 용어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근데 여기도 언어학적으로는 중요한 그런 개념이나 용어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다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대신 제 생각에는 우리 이제 이 강좌를 혹시 이제 초수 경험을 하신 스님들이라면 그래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언어학적 지식을 넓혀갈 뿐만 아니라 심화된 그런 적용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적용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시험에서 답안 잘 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배웠던 중고등학교의 영법 지식, 수능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지식, 그죠? 독해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어휘 지식 이런 것들을 통사 지식으로 grammatical knowledge로
적용을 해보라는 거지. 그럼 어떤 거는 잘 적용이 되고 어떤 거는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Teacher's Grammar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용이 잘 돼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의 문법서들이 Teacher Grammar에 있는 그 내용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 근데 통사로는 Transformational Grammar 다르고 여기 있는 이 Syntax and Argumentation 또 달라요. 이 특히 앞부분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그런 영어적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얼마만큼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차원에서는 꼼꼼하게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정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6장부터예요. 폼 펑션은 이건 개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6장부터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거기 보니까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탈릭체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첫 문단에서 5번, 6번, 7번 데이터를 설명하면서 보니까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5번에 where, 6번에 dislike, 7번에 그다음 stood, 8번에 stink. 그래서 이제 동사에 관한 그런 설명들을 좀 합니다. Although italicized subject가 to have a relation with their prey. 자, 그러면 이것도 통사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아주 간단한 말로 구조예요. 구조는 또 간단한 말로 얘기하면 relation이야. 서로 constituent 간의 relation. 항상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it is subject to have a relationship with their predicates. 그쵸? 뒤쪽하고 항상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그 predicates 안에는 their reference cannot be said to be instigating any kind of action. 그래서 wearing, a coat, dislike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predicate이 되는 것이고요. 그 referent는 어떤 행위인지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동사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동사를 크게 이제 그 액션과 관련해서 둘로 또 나눈다는 거야. 스테이티브한 스테이티브는 이게 행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동사를 부류는 같은 predicator, 하여튼간 verb라고 하더라도 이걸 또 나눠줘야 돼. 그래서 동사를 여기서는 stative predicate하고 그 다음에 dynamic. 그럼 여기서 stative predicate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주어 빼고 나머지가 다 상태를 표현한다는 거야. 목적어 포함해서. 거기 타동사라면. 그런데 어쨌든 나머지 부분이 이게 스테이티브한 프레디커트 있고 다이나믹한 프레디커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프레디커트를. 자, 그런데 9번, 10번, 11번, 12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It is raining. It was hot.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비인칭, 우리가 중고등학교 공부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비인칭 주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비인칭 주어만 따로 이제 모아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잖아요. 날씨, 명암, 뭐 등등등 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도 whether it이라는 용어를 이 사람은 씁니다. 종종 이걸 whether it이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테크니컬 텀으로는 non-referential it이라고 그래요. 즉, 레퍼런트가 없는 it이죠. 우리가 pronoun it은 레퍼런트가 있죠. 앞에 선행사가 있잖아요. 그게 레퍼런트거든. 근데 그 레퍼런트가 없기 때문에 non-referential it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dummy it이라고 해요. 멍청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야. dummy it.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it을 세 개의 용어로 쓰는 거. whether it, non-referential it, dummy it.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무슨 미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번은 it이 의미가 있죠. 앞에 있는 것을 my hat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referential it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pronoun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3인칭까지 포함하는 personal pronoun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구체적으로는 referential it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어 있죠? 11번, 12번의 대어는 existential 이 대어라고도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존재문의 대어라고 있는데 이 대어는 뭐하고는 또 구분을 해줘야 되냐면은 로커티브 대어하고 구분해줘야 되죠. 의미, 즉 다시 말해서 의미가 있는 대어 있죠. 거기에라고 할 때. 그래서 이것도 그 논술형 문제로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우리 그 주관식하고 객관식하고 논술형 문제 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의문론적으로는 또 윅폼을 가져서 대어라고 발음하지 않고 늘 정도 이렇게 약화된 그런 발음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말을 해요. 여기 이제 그 non-referential is나 existential 대어라고 하는 것은 meaningless,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they seem to be doing in the sentence in which they occur. 거기에는 all 하고 이제 그 is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그 위치에 원래는 뭔가가 doing 하는 게 와야 돼. 에이전트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액터 이런 것들이 서브젝트에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가 거기서 이제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ill the subject slot. 그것을 채워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얘가. 그 슬롯이라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제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구멍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신택틱한 난리지로 우리가 이제 시오리로 얘기하면 아규먼트라는 거예요. 아규먼트. 그래서 그 익스터널 아규먼트, 뭐 인터널 아규먼트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건데, 자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거기 조금 더 읽어보면은 이 주어 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위에서 한 7번째 줄 되는 것 같아요. The first thing to note about the subject of the sentenc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subject 자리에는 the predominant consist of groups of words whose most important elements denotes person. 이 자리에는 person을 나타내거나 person이 오거나 뭐 animal이 오거나 뭐 이런 그 institution이 오거나 그 다음에 thing이 오거나 그래서 얘네들을 다 뭐라고 해요 이제는. 이 펑션을 먼저 얘기했죠, 그죠? 자, 펑션을 얘기했어요. 그럼 그런 기능을 우리가 얘네들이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의미를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의미를 확장하면 뭐가 되는 거야? 펑션, 얘 의미들이 있잖아, 얘네들. 의미만 본 거야, 지금. 근데 그 의미가 크게 보니까 person 되고, 뭐, 애니멀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형태를 뭐라고 하자? 이미 뭐라고 한 거죠. 나운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폼의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거야, 폼의 얘기를. 됐죠? 거기서 그래서 we call such words 그런 단어들을 nouns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건 전통적으로 noun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we will refer to group of words such as the cat. 근데 이게 한 단어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나타나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자? noun phrase라고 하자. 그래서 이 트렌트포나 이 싱귤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술을 하고 있어. 왜냐면 이 서양식 방식은 조금 다 기술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술 방식으로 공부하면 어마어마하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영어학 교재를 만들 때 굉장히 이제 시스템화이즈 시켜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첫 시간이라 조금 더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지금 그 통사 지식에 집중해서 이제 공부할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놓쳐버리니까 계속 뭔가를 많은 그런 이론적 지식들을 뒤로오는데 이게 일종의 사상 누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으면 내가 왜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시험 문제 보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오메가 코스에서 저 샘플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 시그마만 듣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오메가 코스의 기출분석 통사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통사적 지식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거기서 말하는 통사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심화된 그런 지식들. 그러나 우리가 1년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습득한 그런 통사적 지식, 학교용법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통사적 지식은 필요해. 너무 그게 없으면 천재가 아닌 이상 아니면 언어적 아주 감각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좀 채우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한 MP 하나 배웠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되는 거야 이제. MP가 폼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VP, PP 이런 것도 다 뭐가 된다?
폼이 된다. 아, 그럼 단어도 폼이구나. phrase도 폼이구나. close도 폼이구나. sentence도 폼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지는 거죠, 훨씬 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서브젝트에 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두 번째, secondly, 가운데 보니까 secondly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first는 이제 이러한 그 주어 자리에 어떤 놈들이 오느냐를 이제 의미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준 거고, 두 번째 보니까, in straightforward sentence. 이건 뭐 아주 간단한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처럼. 간단한 문장에서 보면은, 뭐냐면, those that are used to make a statement. 그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평서문이고, 평서문에 우리가 이제 화형용 지식 여기다가 이제 적용합니다. direct speech act가 있고, indirect speech act가 있죠. 그랬을 때, 평서문, 그, declarative 같은 경우는 statements하고 direct match가 되죠. 그거예요. 그게 used to make a statements야. 이 평서문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평서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평서문이라는 것도 뭐예요? 폼이잖아.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야? statements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야.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자, subject is the first MP we come across. 자, 첫 번째 MP가 바로 뭐다? subject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문장의 첫 번째 MP가 다 subject일까요? 그렇진 않죠. 근데 여기서는 straightforward sentence라고 얘기했으니까 간단한 문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subject는 첫 번째 오는 MP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를 읽잖아요. 주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딱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폼으로 설명하는 방식과 펑션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조적으로 나중에 이제 여기도 나오겠지만 구조적으로 또 설명을 해. 구조적으로. 그거는 뭐 바뀔 수도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S를 하나의 이제 최대 단위로 본다면 MP, VP 이런 구조를 갖잖아요, 문장이. 그러면 이 MP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렇게 표시를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가 주어요. 그럼 목적어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오랜만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금방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VP에 오는 첫 번째 MP예요. 요게 S에 오는 첫 번째 MP가 주어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S 밑에 있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트리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 관계를 설명할 때, dominate 한다, precede 한다, secommand 한다. 그죠?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MP라고 하는 것은 S에 직접 관할되는 첫 번째 MP.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주어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다 명사가 되는 거죠. 주어. 근데 아까 보니까 이제 이 주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주어의 특징들을 이렇게 몇 가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econdly 하는 것이 subject is the first MP we come across. 그냥 편의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나중에 통사적 관계로 secommand니 뭐 이런 말들을 이제 쓰는 거야, 나중에. reflexiv를 그 해석할 때. anaphor in each other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할 때. 네. 자, 그 다음에 thirdly, 세 번째는 뭘까요? subject obligatory라는 거야. subject obligatory.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EPP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프로젝션 프린시플에서 그 EPP라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명의 그거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영어의 독특한 그런 특성이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 동사에서 주어를 다 설명 못 해요. 동사에서 주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딱 3인칭 단수인 경우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어에 S가 동사에 S가 붙어 있는 문장이 있다면 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 이 주어가 뭔지는 알 수 있어요. 3인칭이고 단수까지는 알 수 있어. 성은 몰라. 근데 다른 어떤 언어는 이 인플렉션이 아주 발달한 이탈리아어인가 뭐 이런 언어들은 요금만 보면 다 나와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서브젝트는 꼭 써줘야 돼, 영어가.
그러니까 이상한 이런 non-referential it, 그 다음에 existential there가 존재하는 거야. 의미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야. 원래는 의미가 있어야지, 당연히. 의미 없이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falsely, 네 번째는 뭐냐면 subject determine the form of the verb.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이는 것을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붙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렇잖아. 거기 보니까 she writes, James sulks, 그죠? This book saddens, 이렇게 s가 다 붙였잖아. 그러니까 요 말을, 그러니까 요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데이터를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처음에 이런 이런 표현 자체도 좀 낯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을 늘 우리말로 배웠고, 늘 그냥 듣던 그런 용어들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좀 낯선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좀 힘이 이제 드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제가 해결해 주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를 문법적인 그런 용어로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에 어그리먼트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발전돼 가지고 문장의 핵이 프레디컷이 아니라 문장에서 핵은 바로 인플렉션이라는 말은 그 구조적 관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인플렉션이 핵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가 인플렉셔널 프레이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프레이즈라는 거야. 문장도 프레이즈. 자, 프레이즈의 공통점은 뭐냐면 XP죠. XP. 즉 X라고 하는 헤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MP의 헤드는 N이죠. 그죠? VP의 헤드는 V죠. 그럼 S의 헤드는 뭐냐, 이런 얘기야. 문장의 헤드는. 근데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은 기능적으로 보면은 프레디컷이야.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프레디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플렉션이라는 거야. 여기. 그래서 이제 중간 범주 설정에 이제 지금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I가 인플렉션이에요, 인플렉션. 그 인플렉션을 통해서, 인플렉션의 이니셜이 I인 거예요. 인플렉션을 통해서 두 가지의 문법 기능이야,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걸 기능, 펑셔널 캐러고리라고 해요. 요번에 TP, CP, 그죠? 이거 나왔던 거. 이게 다 펑셔널 캐러고리예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런 것들든지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근데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사실은 조금 우리가 알면은. 명사구 알면 이거 금방 아는 거예요. 명사 핵이 명사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기능적이니까, 원래는 이제 이 MP도 또 명사구의 핵이 N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N이 아니고 디터미나다. 그래서 DP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CP 같은 경우는 종속절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whether나 if가 들어가잖아요, 앞에. 그래서 이런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one clause가 아니고, 여기 접속사까지 또는 컴플리멘타이저까지 여기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는 그 프레이즈는 CP라고 하는 컴플리멘타이저를 포함하는 프레이즈다. 그래서 CP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좋아요. 이건 몰라도 좋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요거 하나만, 여기 어그리먼트란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아는 거야.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동사에 이 s를 붙였다는 것은 얘가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오전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3인칭이면서, 자, third person이면서, 그 다음에 singular number라 그랬죠. 이건 person을 얘기하는 거야. person. 이건 문법 그런 장치예요.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이제 용어 중에 하나가 person이고, 그 다음에 singular number. 우리가 수라고 하는 거죠. 수 개념이 있다는 거죠. 영어에는. 그 다음에 present tense라는 거죠. 이게 tense. 자, 그래서 반드시 이 인플렉션에는 뭐가 있냐면 tense라는 게 있어요. tense를 가지고 있어요. 인플렉션이.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person과 number를 주어하고 이게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얘를 단수동사, 복수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이면 복수동사. 이거는 이제 편의상 만들어낸 말이죠. 얘는 단수동사. 어떻게 이게 동사가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일치관계에서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거기서 말하는 단수, 복수는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agreement.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agreement. 시험에 이걸 물어봤어. 근데 이거를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들 못 썼어. 이거를. 이걸 기입형으로 물어봤는데 이걸 못 썼단 말이에요. 이거 알면서도 못 쓰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agreement의 개념과 tense의 개념을 이렇게 알았으면 바로 답이 나올 텐데 시제일치, 수일치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문장 구조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있고 인플렉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주어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다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개념 접근을 못 해가지고 어그리먼트를 못 썼다 이런 얘기예요. 1년 또 공부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하여튼간 좀 웃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근데 인생은 조금 돌아도 뭐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도는 건 좀 힘들지만 자, 그래서 어그리먼트 할 때 요거 같이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어그리먼트. 이건 나중에 또 공부해요. 나중에 자세하게 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 20번, 21번, 22번은 뭘 얘기하다? 베어폼이다. 이게 이제 베어폼이니까 원형을 베어폼이라고 하는 거야. 인피니티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어 인피니티브. 이렇게. 아이고. 거기 나오네요. 12쪽에 Here we have subject verb agreement.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거기 다섯 번째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은 before presenting a fifth characteristics of subject 하기 전에 이제 문장을 먼저 보여주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중간쯤 보세요. 이 중간쯤 보면 subject change position이란 말이 나와요. 딱 중간에 보면은 그렇죠? subject는 changes position. 이 subject가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의문문일 때는 어떻게 돼? 조동사 다음으로 가잖아요. 맨 앞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 맨 앞에 있다는 말이 사실은 이제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참 별거 아닌 거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거 아닌 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통사론이. 오케이. 자, finally we can identify the subject of sentence by adding a so-called tag question을 통해서 subject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어가 우리가 이제 대어를 이제 중고등학교 문법에서는 보통 이 대부분의 문법책에서는 유도부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거든. 뭔가 새로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 배경으로 조금 이제 여유 있게. 그리고 뒤에 실제 그 존재가 나오죠. 새로운 존재가. 그래서 더를 붙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대어가 주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태그 퀘스천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대어가. 근데 대어가 무슨 의미 있는 주어예요? 이 주어 갖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아니죠. 주어 갖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어 역할은 다른 거예요. 주어 역할이라고 해서 주어가 꼭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whether it이라든가 dummy it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태그 퀘스천을 이용하면 그게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there is a book, isn't there 이렇게 돼요. 그러면 대어가 태그 퀘스천의 입장에서 보면 주어 위치거든. 그 태그 퀘스천의 동사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그러면 대어가 주어 맞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주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더 중요한 거 우측에 13쪽 맨 끝에 보면은 the six tests we have just looked at 그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다? distributional test 분포적 검증이라고 하는 거야. 즉 뭐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냐면 전부 다 구조관계야. 즉 분포 위치. 보세요. 주어는 다 위치잖아. 여기잖아. 그죠? 이게 distributional test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넘겨서 좀 열릴 때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잠깐.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2에서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잠깐만 5분만 쉬겠습니다.